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선 한국경제TV 와우넷 전태진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좀 좋은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2차전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일단 기본적으로 리비안이 5.13%나 되면서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리비안뿐만이 아니죠. 테슬라 역시 4%를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고 가볼까요? 오늘 또 간만에 좀 좋은 흐름이 나와줬으니까. 자, 일단 2차전지 관련하면 대장주들, 이 에코프로비엠 오늘 9.69%, 물론 장중에는 12%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에코프로도 5.96% 상승을 해줬고, 그 외에 LNF도 역시나 6%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말고도 포스코홀딩스도 4.31%,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포스코 관련된 그룹들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LNF를 포함해서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쵸? 삼성 SDI도 오늘 4%나 상승을 보여주고, 자, 금양까지, 그 외에 리튬 관련주라든지 광물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2차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일제히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할 때, 일단 우리가 2차전지를 좀 생각하게 되면 저는 이게 좀 떠오르긴 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뢰찾기 게임 아세요? 자, 이렇게 보면 결국에 지뢰를 찾아서 피해가는, 그래서 게임을 완성시키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뢰를 밟게 되면은 이제 게임이 끝나가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 속에서 호재와 악재가 남아있는 2차전지에 남아있는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지뢰찾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재를 밟게 되면 이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게 되고, 폭탄을 밟지 않고 잘 또 해결하면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 2차전지, 특히나 테슬라 관련해서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한 악재들이 뭐 있었나 한번, 왜냐면 악재와 호재 사이에 있었으니까 과연 이 악재들이 뭐가 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가장 큰 거는 이 전기차 산업의 수요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고,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불확실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기 시작을 한 거고, 자, 테슬라 하면 걱정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셨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는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전문가들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매도를 좀 권고하고 안 좋은 리포트들을 내기 시작을 했죠. 외국계 증권사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또 증권사도 뭐 에코프로에 대한 목표가를 좀 절반 이상 낮춰주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의 투심을 위축시켰던 것도 한몫을 한다라고 봅니다. 보면 그동안 배터리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 대장주 테슬라와 그동안 주가가 연동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이 테슬라조차도 이 전기차 산업에 대한 둔화 우려로 강세를 보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그 테슬라와 그 리비안이 상승을 했던 이유들을 좀 보게 되면 결국에 그 공적 자금, 그렇죠? 공적 자금이 공적 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의 연금이 지난 3분기에 테슬라와 리비안의 주식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고, 이에 주가가 상승을 한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 2차전지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둔화 우려에 대한 그 걱정들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자, 목표가 $150, 그쵸? 주가가 하락하는 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왔던 기사들이 있어서 이 기사들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실 거예요. 배터리 공급사에 대한 매출 전망 하향. 첫째는 이제 테슬라의 오랜 배터리 셀 공급업체인 일본 파나소닉이 매출액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쵸? 파나소닉의 이 배터리 셀은 테슬라와 고급 모델인 모델 X, SUV와 모델 S 세단에 사용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전기차 칩 공급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 세미컨덕터.
최근에 이 온세미컨덕터가 급락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이다 보니까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나 예상치를 하회하는 4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큰 건 이제 테슬라이겠죠. 테슬라의 부정적인 보고서. 테슬라가 내년 자동차 인도량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렇죠. 결국엔 이런 이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약세를 보였던 거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2차전지 관련해서 신용이라든지 융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미수라든지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죠. 미국에서도 역시 이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가 계속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영국 런던에 위치한 이 금융정보 서비스 회사인 오르텍스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락에 따라 공매도자들은 지난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그러니까 기사가 지난달이니까 10월이죠.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30억 달러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27일 기준으로 테슬라의 공매도 잔액이 180억 8천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따지면 약 24조예요. 24조. 그러니까 이런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못 쓴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뢰찾기 게임에서 말씀드렸던 이 폭탄들, 악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은 그 외의 악재들은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우리 업종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긍정적인 부분도 좀 봐야겠죠.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하면 워낙에 고가의 자동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오랫동안 이 반값 전기 자동차를 만들 계획을 추진해 왔죠. 그리고 최근에 그 독일에서 3천만 원대의 저렴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생산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이 획기적인 공정을 개발하는데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새롭게 개선되는 법이 하나 있죠. 그동안 전기차를 사게 되면 이제 현재는 텍스 크레딧을 받아가지고 세금 보고 시에나 이제 정산이 되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 2024년 1월부터는 자동차 딜러에서 7,500달러씩 즉석 할인을 받게 된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차들은 2025년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결국에 어쨌든 이런 할인 이벤트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기차 구매에 있어서 조금 걱정은 좀 덜고 구매에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테슬라 또 오늘 호재가 뭐가 있었죠? 오늘 소소한 호재들, 어떻게 보면 굵직굵직한 호재일 수도 있고 소소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자, 오늘 호재들이 여러 개가 좀 겹쳤어요. 폭탄을 잘 피해가고 있던 거죠. 최근에 인도에서 전기차 수입세 최대 5년간 감면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도하고 테슬라하고는 약간 좀 이런 부분에서 마찰이 좀 있었는데, 인도가 테슬라 공장 유치를 결국엔 목적으로 이 세면 감면 유치를 해준 거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라는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지면서 테슬라가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준 거예요. 자, 긍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았죠. 이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더불어 또 하나, 참 오늘 호재 많았어요. 자, 지금 사이버 트럭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런데 이 정관이라고 해야 되나, 특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사이버 트럭을 구입하고 나면 1년 안에는 재판매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이버 트럭 전용 제목에 항목을 추가해서 새로운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새 차를 사게 되면 1년 이내에는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라는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 아울러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어떤 차량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으름장을 냈습니다. 대단해요, 테슬라. 자, 어쨌든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 판매에 동의할 수가 있고, 이 경우 테슬라는 원래 가격에서 주행거리와 마모 및 손상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구입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테슬라가 재판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을 감안할 때 재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한 사람들은 1년 동안, 차가 나오고 1년 동안은 중고차 매매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사이버 트럭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결국 새 차를 사야 되는 그런 어쨌든 어떤 그 낙수 효과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에 이건 좀 번외인 얘기이기도 한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 X죠. X에 올린 답글이 하나 있어요. 이제 한 사용자가 언제 고객들이 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버전 11을 처음으로 시도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나라고 질문을 하자 약 2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FSD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 버전이 12는 테슬라의 기존 소프트웨어와는 차원이 다른 게임 체인저로 어떻게 보면 테슬라 추종자들이 테슬람이라고 하죠. 추종자들 사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서 마지막 하나 더 오늘 이 호재가 좀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호재는 좀 많았어요. 여기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만들 때까지는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란 발언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공매도의 주요 타겟으로 꼽혔던 2차 전지주의 이제 오름세가 오늘 이 테슬라의 반등과 더불어서 탄력이 붙는 모양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오늘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은 워낙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줄달리기 하는 혹은 이 폭탄을 피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장에서 안전하게 좀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2차 전지 관련된 악재들 말고도 지금 일단 오늘 저녁에 발표될 CPI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 어떤 결과로 또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그 예산안 합의 어제 그 무디스 신용 관련해가지고 부적정 이야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 지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 시장 요소들이 팽배하고 이 폭탄들이 깔려있는 지뢰찾기 게임에서 2차 전지가 조금은 폭탄을 피하고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기를 저도 기대는 해봅니다. 결국에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살아야 되고 코스피는 반도체가 살아야 되는 거고 자 코스피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자 일단 코스피는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락 이후에 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좀 괜찮은 그나마 좀 견고한 모습인데 코스닥은 아직은 조금 추세를 돌릴 수 있을 만한 조금의 더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어쨌든 불확실성 시장 속에서 2차 전지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호재와 악재를 어떻게 견뎌내고 움직임이 나올지 계속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누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시장에서 궁금하신 내용들이라든지 이슈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편안하고 좀 더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편하시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남은 하루도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웃으며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